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겁하고 악랄한 건 뭘까요? 바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생활 밀착형 사기죠. 특히 전통시장에서 벌어지는 저울 사기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 같은 분들을 직접 속이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파렴치한 상인을 응징한 통쾌한 실화입니다. 30년 넘게 강력계에서 온갖 악질 범죄자들과 맞서 싸웠던 한 형사의 은퇴 후 일상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가을 퇴직한 지 벌써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었죠. 사실 저는 은퇴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소박하게 살고 있었는데 시장 구경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무슨 큰 재미가 있겠습니까만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만큼은 늘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거든요. 그날따라 시장은 유난히 붐볐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어요. 저는 천천히 이 가게 저 가게를 둘러보며 필요한 물건들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장 안쪽 수산물 코너 쪽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소리였죠. 30년 넘게 현장에서 굴러먹었던 제 본능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무의식 중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할머니가 수산물 가게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손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고등어 2마리를 들고 계셨어요. 사장님, 이게 무게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평생을 착하게만 사시느라 이렇게 따지는 것조차 낯설고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라는 작자의 반응은 정말 가관이었죠. 아니 할매, 여기가 어디라고 장사 방해를 하고 그래. 싫으면 사지를 말든가. 목소리부터가 험악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덩치도 제법 있었는데 그걸 믿고 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전형적인 비겁한 인간이었어요. 주변 손님들도 다들 눈치만 보며 쳐다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뭐 이해는 갑니다.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나섰다가 괜히 피해만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그냥 돌아서셨어요. 억울해하시면서도 더 이상 따지지 못하고 그대로 물러나시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제 주머니 속 손이 무의식 중에 움직였죠.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수첩은 제가 현직 시절 항상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었어요. 은퇴한 지금도 습관처럼 들고 다니는데 뭔가 수상한 일이 있으면 메모해두곤 했습니다. 저는 그 가게 이름을 적어뒀죠. 독사 상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더군요. 이름부터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불편해하면서도 참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아마 저 가게에서 한두 번 당한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장사가 되는 건 위치가 시장 안쪽 수산물 코너 한가운데라 어쩔 수 없이 들러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일단 그날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30년간 온갖 사건을 다뤄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저런 작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덤비면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줄 뿐이죠. 철저하게 준비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당신 은퇴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은 현직 사람들한테 맡기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신고를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울 사기 같은 건 현행범으로 잡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런 작자들은 단속반이 오면 미리 알고 숨기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진참 형사 시절 선배들한테 배웠던 말이 있었죠. 범죄자를 잡으려면 범죄자보다 더 치밀해야 한다.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장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정찰을 하러 간 거였죠.
독사상회라는 그 가게를 멀리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업 시작 시간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 주인의 행동 패턴까지 전부 파악했어요. 며칠을 관찰한 결과 몇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첫째, 저 가게 주인은 손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까다로워 보이는 손님한테는 제대로 달아주고 만만해 보이는 손님한테는 무게를 속이더군요. 둘째, 저울 자체에 뭔가 조작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셋째, 생선을 담을 때 물을 잔뜩 뿌려서 무게를 불리는 수법도 쓰고 있었죠. 관찰하면서 참 화가 났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대여섯 명은 저렇게 당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당 몇천 원씩만 속여도 한 달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서민들의 피땀 흘린 돈을 저렇게 가로채고 있는 거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옛날 동료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퇴했어도 연락은 계속 주고받거든요. 먼저 구청 민생사법과에 근무하는 후배한테 전화했습니다. 김 계장 나 박 형사야, 요즘 바쁘나? 아, 형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계장은 곧바로 형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죠. 그 친구가 담당하는 업무가 바로 시장 단속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부탁한 건 바로 출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제 연락을 받으면 그때 오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전화한 사람은 계량기 검정을 담당하는 기술원에 다니는 지인이었습니다. 그분한테 부탁해서 공인 규격추를 빌려왔죠. 1kg, 2kg, 5kg짜리 추 세트였습니다. 이게 핵심 증거물이 될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직 형사인 제 후배한테도 연락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백업을 준비해둔 거죠. 경찰 신분으로 출동할 수는 없지만 민간인 신분으로라도 와서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허술하게 입었어요. 낡은 점퍼에 편한 바지, 그리고 헌 운동화까지. 딱 봐도 이 사람은 잘 모르겠구나 싶은 차림이었습니다. 작전을 실행하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시장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였죠. 저는 천천히 독사 상회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큰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게 앞에 도착하자 주인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호구 하나 왔네 하는 표정이었죠. 30년 동안 수많은 범죄자들을 봐왔기에 저런 눈빛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킹크랩 아주 싱싱한 거 들어왔습니다. 주인의 목소리는 꿀 떨어지듯 달콤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한테 했던 그 험악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역시나 손님을 차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킹크랩이요. 얼마나 하는데요? 저는 일부러 영문도 모르는 척 물어봤습니다. 주인의 미소가 더 깊어졌어요. 킬로당 8만 원인데 이 정도 크기면 한 마리에 15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킬로당 7만 원 정도가 시세였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더 골라달라고 했죠. 광어회, 우럭, 대게까지. 총 가격이 5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물건들을 골랐습니다. 주인은 신이 났어요. 아마 오늘 대박 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건들을 하나하나 비닐봉지에 담으면서 계속 말을 걸었죠. 손님 어디 잔치라도 있으세요? 아, 내 아들 승진 기념으로 집에서 회 파티 좀 하려고요.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주인은 더욱 기뻐하면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하며 아부를 떨었어요. 물론 속으로는 이 바보 같은 놈 하고 생각했겠죠. 드디어 계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주인은 물건들을 하나씩 저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주인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죠. 과연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킹크랩을 저울에 올릴 때 주인의 손이 살짝 바구니를 같이 눌렀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라 일반 사람들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저울 밑을 보니 뭔가 이상한 게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자석이거나 무게를 조작하는 장치일 겁니다. 킹크랩 18kg 나왔습니다. 14만 4천 원이고요.
실제로 봤을 때 18kg이 나올 크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많아야 12kg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어는 실제 무게보다 500g은 더 나왔고 대게도 비슷했습니다. 총 계산 금액이 58만 원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40만 원 정도가 맞는 금액이었죠. 카드 되죠? 네, 물론입니다. 주인이 카드 단말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슬쩍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와이프한테 문자 좀 보내고요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울에 숫자판, 주인의 손놀림, 저울 밑바닥까지 전부 촬영했습니다. 주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저는 물건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돌아섰죠. 사장님. 네. 제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까의 멍청한 손님 연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이거 무게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달아주시겠습니까? 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 손님 방금 달았잖습니까? 제 저울은 정확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가지고 온 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는 가방에서 공인 규격추를 꺼냈습니다. 1kg짜리 추였죠. 주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손님이 왜 그런 걸 가지고 다닙니까? 궁금하시죠? 일단 한번 달아나 봅시다. 저는 주인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추를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1kg짜리 추였는데 저울에는 1.45kg이 찍혔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이상한데. 1kg 추가 1.45kg라고 나왔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건 저울 고장인 것 같습니다. 손님, 제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환불요? 아니, 전 환불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펼쳐서 주인에게 보여줬죠. 거기에는 제 옛날 신분증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 전직 강력계 형사 박철수입니다. 당신 오늘 제대로 걸렸어요. 그 순간 주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서 할머니 한 분이 고등어 무게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장사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쫓아냈죠. 그때부터 제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도 여기서 당한 적 있어 라고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도 나도 무게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주인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저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이 저울 밑바닥 한번 볼까요? 저는 주인을 제치고 저울을 들어 올렸습니다. 과연 제 예상대로 저울 밑바닥에 작은 자석들이 붙어 있었어요. 무게를 조작하기 위한 장치였죠. 이게 뭡니까? 왜 저울 밑에 자석이 붙어 있습니까? 주인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구청 단속반에 전화를 걸었어요. 10분도 지나지 않아 구청 민생사법과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김 계장이 앞장서서 들어왔죠. 형님, 신고받고 왔습니다. 수고했네. 여기 증거물 확인해보게. 저는 저울과 공인 규격추, 그리고 제가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김 계장은 꼼꼼하게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계량기 부정 사용입니다. 사장님, 영업정지 각오하셔야겠습니다. 주인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한 번만요? 당신이 지금까지 속인 사람들이 몇 명인데 한 번만 봐달라고 합니까? 며칠만 관찰해도 하루에 대여섯 명씩 속이던데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여기서 당했어요.
나도 무게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 사기꾼이었네. 이런 가게는 완전히 문 닫아야 합니다. 김 계장은 가게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서랍에서 장부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실제 무게와 청구한 무게가 다르게 적혀 있었어요. 완전히 조직적으로 사기를 쳐왔던 겁니다.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네요. 형님, 이 정도면 형사 고발감입니다. 그렇게 하게 그리고 저울도 전부 압수해. 단속반은 저울 여러 개를 압수했습니다. 전부 조작된 저울들이었죠. 계량기 담당 직원이 확인한 결과 모든 저울에 무게를 부풀리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계속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법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었죠. 단속반은 주인을 데리고 구청으로 갔고 저는 남아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몇 번 이상하다 싶었는데 말하기가 무서워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괜찮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어요. 30년간 형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민생 치안이구나 싶었죠. 며칠 후 김 계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독사 상회 주인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고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도 됐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동안 속인 돈을 계산해보니 수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형님 덕분에 큰 사건 하나 해결했습니다. 이 사람 조사해보니까 다른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장사했던 전력이 있더라고요. 역시 그렇군. 처음 보는 순간부터 범죄 경력자 냄새가 났어. 피해자들한테 연락해서 환불 절차 진행 중입니다. 형님이 찍어주신 사진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퇴했어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참 감사했죠.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독사 상회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영업정지 처분으로 문을 닫은 거죠. 그 자리를 지나치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사님, 돌아보니 며칠 전 그 할머니셨어요. 고등어 무게 때문에 소리 들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형사님, 신문에서 봤어요. 저 나쁜 사람 잡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형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어요. 30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사 인사를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장 보실 때 꼭 확인하시고 이상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참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할머니와 헤어지고 시장을 걷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시장이 깨끗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저는 새로 생긴 수산물 가게로 갔습니다. 독사 상회 대신 정직하게 장사하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어서 오세요. 고등어 4마리 주세요. 네, 싱싱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젊은 사장이 정성껏 고등어를 골라 저울에 올렸습니다. 무게를 확인하고 정직하게 가격을 불렀어요. 저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물건을 봤는데 사장이 말했습니다. 손님 혹시 형사님 아니세요? 신문에서 봤는데. 아,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 덕분에 저희 같은 정직한 상인들이 장사하기 좋아졌어요. 저런 나쁜 가게들 때문에 수산물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나쁘게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하세요. 그게 결국 오래가는 장사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은퇴했지만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30년간 쌓았던 경험과 노하우가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한테 고등어를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대로 된 가게에서 샀어요. 무게도 정확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당신이 그 가게 문 닫게 한 후로 시장이 많이 좋아졌다던데요? 그렇더군요. 정직한 상인들한테는 좋은 일이죠.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 나가서 부정한 일이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조심해서 하세요. 당신 나이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30년 경력이 어디 갑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옛날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독사 상회 사건이 적혀 있는 페이지였죠. 그 옆에 빨간 펜으로 해결이라고 크게 적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죠. 30년간 강력계 형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흉악범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깨달은 건 진짜 중요한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일상 속 작은 정의를 지키는 거라는 거였어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 그게 진정한 형사의 역할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정의가 살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작은 일이라도 정의롭게 행동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직 강력계 형사 박철수의 은퇴 후 이야기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